안녕하십니까.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추재원입니다. 자, 오늘은 15회 해설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자, 벌써 이제 꽤나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풀었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유지가 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올라가는 친구들은 뭐 많진 않을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늘 계속 얘기하죠. 일단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뭔가 오르는 게 보이지, 어차피 못 보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험장 가서 잘 보면 되는 거지, 모의 시험에서 잘 본다고 당연히 뭐 마음은 편하겠지만 여기서 잘 본다고 학교 잘 보는 건 아니니까요. 조금 냉정하게 스스로 피드백해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15회도 해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조금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리자면 하나씩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맞췄는데 조금 애매하거나 찜찜하신 게 있으면 꼭 한 번쯤은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마 이 인트로 영상도 다 안 볼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명제 x제곱이 16보다 크면 x는 a가 아니다 라는 뭐가 대우가, 다시 대우가 뭐가 돼야 된대? 자, 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얘들아, 원래 이제 대우가 참이면 처음 명제도 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얘 원래 명제도 같이 참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는 데들아, 대우는 언제 써야 되는 게 조금 더 좋냐면 등호가 있을 때, 곧 뭐뭐가 맞다, 그러니까 아니다 보다는 뭐뭐가 맞다가 좋을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대우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럼 대우는 부정에서 순서를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x가 몇일 때 a이면 x제곱은 16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부등식 처리만 잘 해주시면 되니까 x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4까지 완성이 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는 a가 여기 안에 다 존재할 수 있으니 a는 그냥 마사부터 4까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럼 마사부터 4까지 개수는, 자, 등호가 2개니까요. 4에서 마사를 빼면 8개, 거기에 플러스 1까지 더 더해 주셔야 되니까 정답은 9개로 완성이 되겠다. 여기까지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요 대우는 원래 명제도 같이 참이다 라고 하고 언제 잘 써야 되는지 생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무리함수를 준 다음에, 자, 평행이동을 줬죠. 자, 우리 평행이동, 우리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봅시다. 평행이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3x라는 게 보이죠. 그럼 이 3x가 절대 바뀌지 않아. 그래서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앞에 회차에서 선생님이 공률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치? 자, 그래서 대칭이동, 무리함수에서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했을 땐 공률, 이 꺾이는 정도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무리함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걸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있을 거야. 그럼 당연히 시작점은 루트 안에가 0이 되는 놈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겠고, 그리고 0이 되니까 남은 y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확인될 거야. 얘는 시작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로 시작하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밑에도 어쨌든 오른쪽 위로 가는 건 당연히 돼야 되는 거겠지. 왜? 평행이동이니까.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 루트 안에가 0이 되는 애를 잘 찾아서 뭐 시작점을 잘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안에가 0이 되는 건 1이 되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1,2가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가려면 x는 2만큼 움직인 거고 y는 마사에서 2만큼 움직였으니까 6만큼 움직였으니 정답은 뭐가 된다? 8이 된다. 왜? m은 2고 n은 6이 되니까 둘이 더하면 정답은 8.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얘도 뭐 평행이동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두 직선에 대해서, 자, 대칭이라고 줬으니까 좀 중요한 것 같아. 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 유리함수를 주고 있어요.
자, 우리 기억을 좀 해봅시다. 일단 우리 유리함수 나오면 기본적으로 점근선을 잘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두 번째 대칭성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럼 이 친구의 대칭성은 두 가지의 대칭성이 존재하겠죠. 첫 번째는 점대칭이 존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대칭이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어. 자, 당연히 점대칭은 점근선의 무슨 점? 교점이 될 수 있겠죠. 점근선의 교점을 대칭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대칭은 말 그대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어디를 지날 거냐면 대칭점을 지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점근선을 구하라는 건 그냥 대칭점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겠지. 자, 그럼 우리 뭐라 그랬었냐면, 어쨌든 우리 y는 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보일 거야. 그럼 그림을 대략 그려봤을 때 얘가 올라가는 x 플러스 2라는 1참수가 될 거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또 다른 직선이 될 건데, 당연히 얘네들은 90도를 유지할 거야. 수직이겠지. 그럼 여기 만나는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대칭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면 말했지, 선대칭이 돼야 되는데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대칭점을 지나야 된다는 건 둘 다 지나야 되겠죠. 그럼 둘 다 지나는 점은 당연히 교점이 될 수밖에 없으니 얘네들 잘 연립하는 이 점이 대칭점이 되겠다. 자, 그럼 대칭점이 된다는 소리는 우리가 가로선과 세로선을 잘 그어서 여기서 무슨 선이 생긴다? 점근선 두 개가 생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대칭점만 구하면 되겠다라고 풀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둘이 빼보도록 할게요. 둘이 빼시면 2x 플러스 6이 0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지. 그럼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게 되겠고요. 그럼 y가 뭐가 되냐를 보시면 되니까 마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저 대칭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 그냥 얘가 x는 마3이라는 점근선을 갖고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또 다른 점근선을 가지면서 P랑 Q가 완성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P랑 Q랑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4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리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대칭 문제가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 잘 파악하시면 좋고요. 심화 문제나 응용 문제 또는 그래프 문제에서도 꽤나 자주 출제되고 쓰이는 용도이니 잘 갖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양의 실수 x라고 좋은 건 얘들아 뭐냐면 당연히 무리식 안에 있는 숫자들을 정의하기 위해서겠죠. 됐어.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냐? 요거 아니야, 요거. 자, 점 3개. 선생님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규칙을 우리가 잘 찾아내셔야 된다라고 자꾸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 선생님 수업을 잘 들었으면 얘들아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떠오르면서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부터 쭉쭉 늘 건데 얘들아 요거를 우리가 잠깐 선생님이 요것도 하나 알려줄 테니까 보세요. 얘를 우리가 잠깐 뭐 한다 그러냐면 일반화를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 자, 일반화 시킨다는 게 뭐냐면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형태를 잘 만드는 다음에 규칙성을 찾을 때 우리가 일반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자, 뭐냐면 내가 궁금한 건 f 모분의 1을 다 더할 거니까 그럼 난 이제부터 f x분의 1을 먼저 구상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지. 그럼 자, 왜냐면 이걸 전부 다 대입해서 어차피 무리식이 분모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유리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화 시켜서 미리 유리화를 다 시키고 들어가겠다라는 마인드가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 우리 합차를 잘 이용해서 밑에다가 루트 x 빼기 루트 x 플러스 1이라는 걸 위아래 동시에 곱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을까 여기까지? 자, 그렇게 됐을 때 곱해볼까? 자, 곱하게 된다면 얘는 합차니까 x에서 뺄 거야. x 플러스 1을 뺄 거고요. 분자는 그대로 루트 x 빼기 루트 x 플러스 1이 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럼 저 이쁘게 정리해봅시다. 자, x에서 x 빼니까 날라가고 마이너스니까 얘를 위로 붙여서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이 나온다. 자, 선생님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보통 이렇게 규칙을 찾을 때 선생님 분명히 얘기해서 앞에 더 작은 걸 쓰라 그랬고 뒤에 큰 거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어. x랑 x 플러스 1 중에 x 플러스 1이 더 크니까 선생님이 뒤에 쓴 거죠. 선생님은 이게
루틴화돼 있다고. 그러니까 습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럼 나는 이제부터 fx분의 1은 이렇게 표현 가능할 거니 얘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 자, 1부터 2부터 3 쭉쭉쭉 대입해서 120까지 할 건데 당연히 3개까지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내려와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부터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가 첫 번째 해당 사항이 될 거고 그 다음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자, 3 넣어볼게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갈 건데 120까지 넣어볼 거야. 120 넣게 된다면 빼기죠. 빼기 루트 120 플러스 루트 121까지 완성이 될 건데 자, 우리 눈에도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죠. 어떻게 하냐면 루트 2랑 루트 마이너스 루트 2랑 없어질 게고 그 다음에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은 없어지면서 쭉쭉 없어지면서 맨 앞과 맨 뒤가 남게 되겠죠. 그럼 얘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자, 맨 앞은 마이너스 그냥 1이 나올 거고요. 일단 루트 121은 11의 제곱이니까 11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정답은 뭐다? 10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것도 많이 했죠. 유리화에서 규칙 찾는 문제 많이 했고 당연히 앞에 작은 거 써주시고 뒤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규칙상 우리 뭐 부분분수 나올 수 있으니 꼭 문제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복습하셔야 돼. 알겠죠?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은 x가 1보다 클 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이제 산술기하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당연히 우리 산술기하를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는데 자, 산술기하는 무슨 조건하고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어? 그렇죠. 양수 조건과 뭐 일정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볼게. 자, 우리 양수 조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x가 1보다 크다라고 줬으니까 이 친구는 일단 양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분모도 마찬가지야. 1보다 크니까 양수분의 양수가 나오면서 플러스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내가 어떻게 봐도 양수 조건은 채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정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어. 자, 우리 일정 조건은 말 그대로 누구? 합도는 뭐? 곱이 일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산술기하를 쓰기 위해서 합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지난 회차인가요? 18회차인가 다 얘기해서 산술기하 쓸 때는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죠. 2루트 ab보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보통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고 ab, 곱은 최대값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해석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못 보신 분은 자꾸 보면서 얘들아 다 들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자꾸 또 이제 인트로를 또 안 들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합을 구하기 위해서 볼 거기 때문에 곱해야 된단 말이야. 왼쪽과 오른쪽을. 근데 없어지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식을 조작할 수밖에 없다야. 그럼 첫 번째 x 빼기 1분의 9라는 게 있는데 x 빼기 9가 아니죠. x 빼기 1분의 9라는 게 있는데 이 친구가 분모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변수가. 그럼 앞에 우리 x라는 게 있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뭘 하면 돼? 1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야 곱했을 때 x 빼기 1과 x 빼기 1이 약분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여기다가 뭘 다시 더한 거? 1을 더해서 원래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여기 오른쪽 친구는 항상 일정한 상수이기 때문에 왼쪽 식에서 최소값을 정확하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다시 얘네 둘의 합은 크거나 같을 거야. 2루트 둘이 곱한 9보다. 그럼 2, 3은 6이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최소값은 6이다라고 하면 안 돼. 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전체 최소값이죠. 그럼 얘는 일정하기 때문에 얘의 최소를 구하면 거기에 다 더하시면 되는 거니까 최소값 n은 그냥 7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자, 그러면 다시 언제 그게 나오는지 생각할 거니까 자, 얘네 둘이 뭐 할 때? 둘이 같을 때 나오는 거잖아. 됐어요? 둘이 같다는 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얘네 둘이 같으면 등호가 성립하면 6이 나온대. 그럼 둘이 같다는 건 뭐야? 그냥 반반 나눠 가지자라는 소리가 될 거니까요. 자, 마무리 해볼게요. 자, 반반 나눠 가지면 얘를 6을 반 나누면 3씩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그럼 x 빼기 1이 3이 되니까 x는 4가 나오겠다. 그럼 x가 4랑 n은 7이니까 그냥 얘 m이잖아. 그럼 m 더하기 n을 구하라는 건 정답은 11로 계산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산술계는 꽤나 자주 풀어봤으니까 이 정도 풀이는 다 납득하실 것 같고요. 식 변환을 조금 자유자재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잘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입니다. 콧이랑 잘 봐야 돼요. 알았죠?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유리함수를 줬죠. 자, 그리고 3,1을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줘서 자, 차근차근 또 해결해 봅시다. 자, 우리 지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 얘기했죠. 지난다, 위의 점이다. 그럼 일단 대입해 봐야 된다. 그럼 그게 정보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3,1을 대입하기 전에 그 밑에 더 중요한 정보가 나왔잖아.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함수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점근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칭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머리에 염두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x는 1이 점근선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x 점근선 우리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또 오랜만에 나왔어요. 요 밑에가 1이잖아. 1일 때 그냥 분모가 0이 되는 게 점근선이니까 그냥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a가 나왔다는 건 이제부터 변수는 미지수는 하나, b밖에 없을 테니까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마무리 해볼까? 이 정도로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1분의 2x 빼기 b고 자, 또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잘 봐. 맞죠? x1 그리고 y 점근선 2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고요. 자, 3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올 거니까 이 1은 3 대입하면 2분의 6 빼기 b가 나올 거야. 따라서 2는 6 빼기 b가 되겠죠? 그럼 b는 뭐야? 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그럼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부터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2부터 4까지의 뭘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할 거니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럼 y는 x 빼기 1분의 2x 빼기 4라는 유리함수가 존재하고 당연히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첫 번째, x 점근선 아까 1이라고 이야기했고 y 점근선은 2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자, 그리고 분모에 0이 되는 x를 대입했을 때 선생님 뭐 구할 수 있다 그러죠? k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1 대입하면 k가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점근선 기준 2랑 4를 그린다. 그래서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x가 2예요. x가 1이죠. x가 1이고 y가 2가 되겠죠. 자, 그럼 점근선 딱 그려놓고 얘 기준 왼쪽 오른쪽 2, 4분면과 4, 4분면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 괜찮아? 근데 2랑 4니까 1보다 어디 쪽만 볼 거냐면 오른쪽만 2랑 4를 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2부터 4까지를 볼 거니 최대값은 당연히 얘는 증가만 하고 있으니 4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다. 그럼 정답은 뭐야? F4를 구하라는 거네. 그럼 F4는 그대로 또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 자, 4 빼기 1은 뭐죠? 3이 되겠죠. 3분의 4 대입하면 4, 2, 8. 8 빼기 4니까 4가 나오면서 정답은 3분의 4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점근선 문제랑 대입만 잘해서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우리 해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얘들아, 선생님이 기억 니은데 이것은 나중에 오른쪽에 또 다시 써주면서 할 건데요. 한번 문제부터 파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써준 거야. 자, 지금 집합 x는 0부터 20까지 사이에 있는 소수들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x를 잠깐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 것 같아. 자, 해보자. x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수니까 2, 3, 5, 또 7, 또 뭐 있어? 11, 또 13, 그리고 17, 19까지 해서 와, 너무 많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나 있어요. 그치? 자, 그럼 이거를 x의 부분 집합 중, 곧 얘네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중에서 n을 가장 큰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 fn을 구해봐라 라고 이해하나? fn의 개수인가요? 개수네요. 어쨌지? 얘의 개수를 fn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얘들아, 당연히 부분 집합 중 n을 가장 큰 원소로 가진 부분 집합 개수니까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한번 대입해볼게. 자, 선생님이랑 심리 게임 한번 해볼까? 자, 선생님 그냥 한번 5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F5라는 게 뭐냐면 요거야. F5라는 의미는 자, 어떤 집합들이 있는데 부분 집합이 있는데 당연히 가장 큰 원소를 가지는 게 누구야? 5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그럼 잘 들어봐. 그럼 이제 부분 집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무슨 건? 선택권을 잘 갖고 가시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는데 자, 5라는 게 가장 크다는 건 5는 갖고 있어야 되면서 나머지는 쭉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누구에 대한 선택권만 존재하냐면 2랑 3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인 4가지가 나오겠다. 따라서 F5는 뭐다? 4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먼저 해석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우리 이거 기억해 볼까? 그러면 FN이라는 건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N은 무조건 포함할 거야. 그럼 얘는 선택권이 없네. 근데 N보다 큰 친구들은 당연히 포함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얘네들도 선택권이 없으니 그럼 따라서 뭐만 보면 돼? N보다 작은 애들의 선택권만 부여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방금도 얘기해서 5를 포함하지 해야 되잖아. 5가 제일 크니까. 그럼 나머지 것들은 포함하면 안 되고 그럼 5보다 작은 애들 2랑 3에 대한 선택권만 조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기억은 지금 뭐냐면 F19거든요. 자, 그럼 잘 봐. 19보다 뭐 해야 돼? 작은 놈들만. 얘 포함, 나머지 포함 안 할 거야? 그럼 아까 8개였잖아. 그럼 7개에 대한 선택권이니까 얘는 2의 7제곱이 나오면서 얘는 128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다. 자, 일단 해석을 하고 들어가니까 어때? 조금은 되게 편하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니은 볼게요. 니은 같은 경우는 F2, F3, F5, F7, F11을 구하래. 그럼 써볼게 일단. F2, F3, 그 다음에 F5, 그 다음에 F7, F11 얘를 다 구할 건데 자, 그럼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지. 자, 하나씩 볼게. 얘들아, 2보다 작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2보다 작은 건 없으니까 선택권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한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왜 한 가지죠? 2보다 작은 놈의 선택권은 없고요. 2가 무조건 들어갈 거니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죠. 2의 0제곱. 자, 그 다음 3은 뭐냐면 3 무조건 들어가고 2에 대한 선택권만 존재할 거니까 2의 1제곱. 자, 5도 볼까? 5 앞에 있는 거 몇 개야? 2개니까 2의 제곱. 7 앞에 있는 거 몇 개? 3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됐어? 그 다음에 11도 마찬가지. 그럼 점점 줄어드니까 2의 4제곱이 되면서 얘네들만 잘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천천히 계산할게.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4는 7, 7 더하기 8은 15. 그 다음에 15 더하기 16은 31이니 얘는 31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D급 볼게요. D급 같은 경우는 A랑 B가 자, A라는 게 X 안에 원소가 되고 B라는 친구도 X의 원소가 됐을 때 A가 B보다 작으면 FA랑 FB가 했을 때 B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봐봐.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크기가 커질수록 어때, 얘들아? 방금 얘기했지. 크기가 커질수록 앞에 있는 선택권이 더 부여가 되고 지금 니은을 잘 이용을 해볼게. 니은을 잘 이용하셔도 풀 수 있을 거고 기본 원리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 5랑 11이 있으면 당연히 부분 집합의 개수는 누가 더 많을 거냐면 11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4개에 대한 선택권을 보면 16개고 5에 대한 선택권, 앞에 거 2개에 대한 선택권이니까 4개여서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건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우리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야.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새로운 함수를 만든다는 건 우리가 문제 내에서 해석을 하면서 직접 풀어 나가셔야 되는 거니까 빠르게 풀어주셔야 되고 당연히 예시를 들어서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틀린 친구들은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알았죠?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도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8번은 우리 또 함수의 개수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또 경우의 수 문제 잘 체크해 보시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아. 갑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함수. 자, 얘가 정역이고 얘가 공역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정의역 4개가 있고요. 공역은 6개나 있어요. 됐어? 자, 그때 가조건하고 나조건 봤을 때 F1 더하기 F2가 7이 되는 걸 잘 구하시면 되겠고요. 이 조건 하나 주고 나조건은 볼게 얘들아. 임의예죠. 임의에 밑줄 딱 쳐놓고 선생님 진짜 임의라고 나온 건 무슨 소리냐면 모든이잖아. 모든. 자, 임의에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모든 A1과 A2에 대해서 그럼 얘들은 원소죠. 원소들에 대해서 얘면 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뭐야 이거? 그렇지. 얘들아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돼. 얘는 우리 1대1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수식으로 다 알려줬어. 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아는 건 이거잖아. 자, 이 명제가 참이면 무슨 명제가? 그렇죠. 대우 명제. A1과 A2가 다르면 당연히 FA1과 FA2 곧 함수값이 다르다. 이거 그냥 1대1 하나에 하나씩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요 친구랑 요 친구는 같은 말이니까 그냥 1대1 대응도 아니고 그냥 1대1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나조건은 그냥 1대1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가조건만 만족하면 되겠지. 그럼 잘 생각해보자. 그럼 얘들아 1에 대한 함수값과 2에 대한 함수값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뭘로? 둘이 합해서 7이 되는 거 구하시면 돼. 자, 그럼 어쨌든 함수값이니까 B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거야. 자, 그럼 우리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분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 케이스 첫 번째. 자, 어떤 케이스가 있을 거냐면 자, 1 더하기 6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케이스 두 번째 볼까? 자, 1 더하기 6이 있으면 2 더하기 5도 있겠지. 자, 케이스 세 번째. 그 다음에 3 더하기 4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요거 말한 거죠. F1 더하기 F2가 7이 되는 거.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일단 1하고 2를 갈 거니까 선생님 잠깐 이것만 좀 지우고 갈게요. 여기 자리가 넘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일단 얘를 1대1 다시 써주시고요. 얘는 1대1이니까. 갑니다. 자, 우리 어쨌든 그림을 그려보면서 볼 건데 얘들아.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얘는 1, 2, 3, 4라는 정역이 있을 거고 이 친구는 1, 2, 3, 4, 5, 6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첫 번째 1 더하기 6이 될 필요가 있으니까 잘 봐봐. 얘들아. 그러면 1 더하기 6이라는 케이스에서 무조건 F1이 1이 될 필요는 없죠. 자, 이 말은 무슨 말? 1이 갈 수 있는 건 1 또는 6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얘는 2 곱하기 1이 될 거야. 자, 이 2 곱하기를 잘 기억해 볼게. 1이 만약 1 또는 6으로 갈 수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누구는 2는 예를 들어 1이 1로 갔다고 하게 된다면 2는 무조건 6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1이 갈 수 있는 거 2개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곱하기 그럼 얘들 어쨌든 얘도 함수기 때문에 x를 모두 한 번씩은 사용해야 돼. 그럼 1하고 2는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럼 3하고 4가 갈 수 있는 건 1대1이니까 3이 먼저 가자. 하나, 둘, 셋, 4개 갈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3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이 친구는 지금 몇 개가 답이 될 거냐면 2 곱하기 4 곱하기 12, 3이니까 24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보자. 그럼 케이스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똑같이 해볼까? 얘들아, 그러면 다시 1이 갈 수 있는 게 지금 누구랑 누구냐면 2 또는 5겠죠. 만약에 1이 2로 간다면 2는 5로 갈 수밖에 없고 1이 5로 간다면 2는 2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2 곱하기 1이 될 수밖에 없어. 1이 갈 수 있는 거 2개,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고요. 또 나머지 마찬가지죠. 그럼 남은 건 얘들아 우리 2랑 5를 또 썼으니까 4개밖에 안 남아. 그러면 3이 갈 수 있는 것 또 4개. 그럼 얘도 3개가 되니까 이 친구도 답이 몇 개가 돼? 24개가 돼. 자, 이제 또 느낌이 좀 오십니까? 또 해볼까? 자꾸 반복해주는 거 얘들아 스스로 감을 찾아야 돼서 그래. 자, 3하고 4네.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거 3 또는 4 두 가지가 나오겠고 그럼 2는 당연히 자동배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 나머지 또 3이 갈 수 있는 건 또 4개가 남았을 테니까 4 곱하기 3이 되면서 이 친구도 24개가 나오면서 싹 다 뭐 해야 돼? 더해야 되겠죠. 자, 싹 다 더하니까 24 곱하기 3 해서 정답은 72개가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함수의 개수나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를 분류할 생각을 먼저 좀 하시는 연습을 해야 돼. 선생님이 이거 그냥 쭉쭉쭉 하니까 나오던데요. 이제 감각이 있는 친구들인 거고 어쨌든 케이스 분류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런 1대1 대응 같은 거 아니 1대1 표현입니다. 대응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대1 표현 같은 거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 조금 특이한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낯설 겁니다. 자, 실수 AB라고 줬기 때문에 요거 잘 생각하시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이 되도록 하는 걸 구할 거야. 근데 그때 A 더하기 7B 중 자연수의 개수니까, 자, 얘들아, 자연수가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얘들아 어떤 숫자를 제한시켜 놨다는 거거든 지금. 자, 범위를 제한시켜 놨다는 건 뭐 순서쌍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범위, 특정한 범위를 잘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볼까? 산술기하가 될 수는 없어 얘들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 산술기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볼게. 일단 양수 조건이 0이 조금 들어가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됐어? 두 번째, 얘들아 A 더하기 만약에 7B를 산술기로 썼다 치자. 그래, 그럼 합이니까 곱을 알아야 돼. 그럼 막 곱을 알 수 있겠지. 근데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걔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자연수 몇 개나 나와? 엄청 많아지죠. 왜? 최소값 나왔다는 건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지. 그러면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그럼 답이 개수로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럼 두 가지 조건을 잘 이용해서 볼 건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코시밖에 없다. 자, 다시 해볼게. 선생님 분명히 코시 슈바르츠는 이 제곱수 얘네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뭘 잘 찾아라? 개수를 잘 찾아라. 제곱수를 잘 이용해서 개수를 찾아라 그래서, 자 그럼 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A 더하기 7B의 전체 제곱을 볼 거거든요. 왜?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공식이잖아. 자 그럼 봐봐. 제곱 더하기 제곱을 일단 먼저 쓰자. 제곱 더하기 제곱을 먼저 썼을 때 A제곱, B제곱 보이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개수는 1과 누구? 7로 완성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는 당연히 1 플러스 49가 나오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이니까 얘 50이죠. 50 곱하기 3 따라서 150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누가? A 더하기 7B의 전체 제곱이. 자 그럼 당연히 A 더하기 7B를 구할 거니까 얘 양수 나와서 루트를 씌웠을 때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럼 루트를 씌웠을 때 얘가 루트 150이 작거나 같을 거야. 절대값 붙여주셔야 되겠죠. 절대값 A 더하기 7B. 우리 절대값 부등식 이렇게 잘 풀었잖아. 지금까지. 왜? 뿔마로 놓고 풀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150부터 어디까지? 루트 150까지니까 여기서 자연수의 개수를 잘 셀 수 있겠죠. 자, 끝났죠? A 더하기 7B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개수니까 루트 150은 대략, 자 해보자. 13의 제곱은 169죠. 넘었네요. 그럼 12의 제곱은 144니까 얘가 12.뭐뭐뭐가 나오겠다 이거지. 그러면 A 더하기 7B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뭐다? 12까지다. 그럼 1부터 12까지니까 정답은 12개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건 뭐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를 구해서 그 안에 범위를 설정하겠다라는 문제로 바꿔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요거는 꽤나 낯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경험치로 잘 갖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합성함수 문제인데요. 자, 문제 한번 잘 읽어볼게. 얘들아, 함수 fx라고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gx를 1차 함수로 알려줬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냥 막 읽어보시면 안 돼. 그래서 그럼 gx는 이제부터 1차 함수니까 내가 얘를 ax 더하기 b라고 놓을 거야. 자, 왠지 볼게. 지금 우리 g20을 구하라는 건 1차 함수를 직접 구해서 20을 대입해봐라 라고 하는 소리도 될 수 있을 거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보자. 합성함수는 일단 순서가 중요하고, 자, 누가 누구한테 합성됐는지 어떤 구조 파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자, 두 번째 줄에 구조 파악이라고 한번 써볼게. 우리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잘 보세요, 얘들아. gx를 f에다가 대입할 건데 gx가 보여요? 네, gx가 여기에 보여요. 자, 그럼 잘 생각해보자. gx를 f의 누구 자리에 대입할 거냐면 x 자리에 대입하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봐도 될까? 구조를 이런 식으로 봐도 될 것 같아. 봐봐. fx를 겉함수라고 이야기하고 보통 gx를 속함수라고 이야기하겠죠. 왜? 얘가 속에 있고 얘는 겉에 있으니까. 그럼 겉함수를 잠깐 보면 얘가 x제곱 플러스 4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자, 뭔 말이냐? gx를 다시 gx를 여기 x 자리에 대입하겠죠.
그럼 gx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니까 아, fx는 2차였구나를 찾을 수 있으면 되게 좋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걸 이용해서 밑에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준다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구조 파악에 별표 하나 쳐놓고 본인들이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뭐야? 라 그러시면 안 되지. 됐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얘들아, 봐봐. gx가 ax 더하기 b니까 얘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잘 생각해보자. 이번에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gx에 fx를 대입할 거야. 그럼 그대로 대입해볼게. 첫 번째, 오른쪽으로 올까요? g 합성 fx는 fx가 x제곱 더하기 4라는 게 나왔으니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되니까 a에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다음 옆에 얘는 그냥 4 곱하기 g의 전체 제곱이니까 ax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를 놓고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부 다 전개를 좀 해볼게요. 자, 잘 따라오셔야 돼, 전개. 자, 왼쪽 식은 그냥 ax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얘는 자, 얘 전개 좀 해볼게. 천천히 하자. a제곱 x제곱. 근데 앞에 뭐 있어? 4가 있으니 4에 a제곱 x제곱이 있을 거고 플러스 2ab인데 앞에 4가 있으니까 8abx가 있을 거고 b제곱이니까 4b제곱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그럼 이제부터 우리 개수 비교만 잘하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는 x제곱의 개수를 비교할 거니까 자, a와 4a제곱이 똑같다라고 놓고 풀 거니 a는 0 또는 뭐가 나오니? 0 또는 4분의 1이 나오겠죠. 됐어? 자, 근데 a가 0이면 안 되겠지. 무슨 함수? 1차 함수. a가 당연히 0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 a가 4분의 1이니까 일단 1차 함수 gx를 여기서 조금씩 완성시키면서 갈게. 4분의 1x가 완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볼게. 자, 그 다음 보면 얘들아 상수항 비교하면 될 것 같아. 4a 플러스 b랑 4b제곱 플러스 1이랑 비교하면 되겠죠? 근데 a가 뭐였지? 그렇지. a가 4분의 1이었으니까 대입하면 b 플러스 1로 바뀔 수 있을 거고 얘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4b제곱 플러스 1인데 잘 보세요. 얘는 b랑 4b제곱이 또 똑같아. 근데 그러면 얘는 b가 뭐가 나오냐면 0 또는 또 얘도 마찬가지 4분의 1이 나올 건데 잘 생각해보자. 우리 지금 답이 2개 나왔다는 건 다시 안 본 조건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 봐봐. x항의 개수가 없어. 그럼 뭐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될 수 있으니까 a는 제로가 아니라며. 그럼 무조건 b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냥 얘는 4분의 1 x구나 라고 놓고 풀 수 있겠죠? 그럼 정답 구해보시면 여기다가 20만 넣으면 되니까 정답은 5로 결정이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합성함수 중에 이제 구조 파악을 할 수 있는 문제로 풀 수 있어야 돼. 구조 파악이 됐을 때 함수를 직접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개수 비교법 잘 처리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 완전히 해석 문제예요. 완전히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 문제. 잘 따라가 볼게. 얘들아, P랑 Q랑 R이랑 S를 봤을 때 집합과의 관계를 볼 건데 자, 우리 지금 양방향 돼 있죠? 그럼 둘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냥 같은 의미를 찾으라는 것 뿐입니다. 자, 얘들아, 지금 보시면 P는 A 합집합, A 합집합 똑같지? 그럼 둘 다 A를 갖고 있을 거야. 됐어? 그러면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C가 같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B랑 C랑 어떤 생각은 들어? C랑 같다라는 생각은 들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B랑 C가 일단 같다는 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P는 요 정도까지 한번 넘어가 볼게. B랑 C가 다르면 조금 이상해지겠지. 왜? 전부 다 합치는 거지, 얘들아. 합집합은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 다 내가 세보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A는 당연히 둘 다 동시에 갖고 있을 거고 뭐 얘네들이 겹치는 안 겹치는지 모르겠어. 얘네들도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모르겠어. 근데 B에 있는 원소도 다 셌고 C에 있는 원소 다 셌으면 당연히 원소들이 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됐어? 자, 그럼 Q를 볼 건데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C랑 똑같대요. 자, 그럼 그냥 얘들아 이거는 뭔가 P처럼
해석할 수는 없어 얘들아. 뭔가 B랑 C랑 같다는 식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고, 자 이렇게 생각해볼게. 우리 한글로 써줄게. 한글로. 이래서 이게 어려운가요? 봐봐. 아, A와 B의 공통이 A와 C의 공통과 같대요. 그럼 뭔 말이야 얘들아? 봐봐. A와 B의 공통이 A와 C의 공통과 같다라고 줬다는 건 B랑 C가 같을 수도 있죠. 근데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드셔야 돼. 자, 다시. A와 B의 공통이 있어. 근데 A와 C의 공통이 있어. 그러면 걔네들의 공통이 똑같은 거지 B랑 C랑 무조건 똑같다라는 말은 아니야. 이해돼요? 자, 그럼 다시 그림 한번 볼까? 예를 들어 뭐냐면 A라는 게 이렇게 있어 얘들아. A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볼게. 예를 들어 뭐 1, 2, 3, 4가 있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 근데 B랑 B가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쳐볼게요. B가 이렇게 있어. 그럼 공통이 있지. 그 다음에 C를 그럼 이렇게도 그려볼까? 그림 이상해. C. 그럼 봐봐. 아, A랑 B의 공통은 3, 4. A랑 C의 공통도 3, 4. 근데 무조건 B랑 C가 같을 이유는 없지. 왜? 여기 순수한 B와 순수한 C가 아직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같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은 같을 수는 없어요. P랑 Q는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볼게. 얘들아, 그러면 R을 보면 R이 뭐냐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A 차집합 B야. 그럼 순수한 A죠. 자, 됐어? 그럼 순수한 A야. 순수한 A와 다시 순수한 C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럼 다시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려야 될 것 같아. 얘들아, A 차집합 B는 무슨 뜻이냐면 A에서 뭘 빼는 거야? B를 빼는 건데 B의 어떤 부분을 뺄 거냐면 그렇죠. 공통인 부분을 뺄 거니까 A에서 뺄 거야. A 교집합 B를 뺄 거고 얘는 A에서 A 교집합 C를 뺄 거야. 이 그림 볼게요. A에서 교집합을 빼면 여기 나오고 A랑 B의 차집합은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 둘이 어때? 같겠죠. 그럼 봐봐. A에서 뺐는데 똑같아. 얘들아, A에서 얘네 둘의 공통을 빼면 똑같다는 건 당연히 공통이 똑같다는 거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야? Q랑 R이랑 똑같은 거네. 그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됐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해석을 되게 중요하게 해야 돼. 그럼 S가 왜 틀린지 볼게. 얘들 S 봐봐. B가 A 안에 들어가. C도 A 안에 들어가. 그럼 그림은 이거잖아. A 안에 B랑 C가 있긴 해.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둘이 같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P랑도 연결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됐어? 됐어? 그리고 마찬가지 A교 B랑 A교 C는 공통이 똑같죠. 그럼 봐봐. A랑 B의 공통은 B고요. A랑 C의 공통은 C야. 그럼 B랑 C가 무조건 똑같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얘도 모호하기 때문에 땡이다. 그래서 정확히 맞는 건 Q랑 R의 관계가 정확히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 해석도 어려우니까 잘 보시면서 안 되는 친구들은 질문도 하시고요. 최대한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이죠. 자,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X가 지금 A 빼기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주고 있고요. Y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주고 있는데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당연히 X는 정의역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Y는 공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됐습니까? 자, 그때 X에서 Y로 갔을 때 2차 함수를 나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얘가 뭐가 존재한다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주는 건 뭐다? 그렇죠.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 자, 얘들아,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고 또는 뭐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잘 보아하니까 어때? fx는 2차 함수잖아. 그럼 일단 그려볼까? 선생님 보통 2차 함수 하면 그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있고요. 꼭지점이 자, 내가 이를 잠깐 바꿔보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빼기 6이 나오면서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으로 나오는 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x의 정역을 봤을 때 얘들아 기본적으로 a 빼기 1보다 작다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뭔가 왼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지. a 빼기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왼쪽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자,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어쨌든 간에 얘는 내려오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x는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어디 쪽만 봐주셔야 되는 거냐면 왼쪽만 봐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뭐부터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요 생각 좀 해봅시다. 얘들아, 지금 어쨌든 x에서 y로의 함수가 될 거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왼쪽만 본다라고 아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일단 정의역 x가 어디부터 시작할까 하면 최대 a 빼기 1일 때 되는 거겠지. 그리고 잘 봐. y가 a가 된다는 사실은 뭐냐면, 자, 생각해보자 얘들아. 왼쪽의 형태를 잘 봐봐. x는 점점점 작아져. 자, 다시 가로죠. x는 점점점 작아져. 근데 y는 점점점 어때죠? 커지겠지. 그러면 내가 어느 점을 딱 잡았을 때, 예를 들어 어느 점을 딱 잡았을 때 이 친구의 좌표가 a 빼기 1, a부터 시작을 해야 얘가 전부 다 된다라는 걸 해당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래서 왜? 무조건 얘부터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을 거니까, 아, 얘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 위로 갈 거니까 다시 x의 최대값과 y의 최소값부터 시작을 해야 전부 다 해당이 되겠죠. 뭐가? 정역도 다 쓰는 거고 공역도 다 써야지. 그래야 얘가 무슨 역이 되니까? 치역이 되는 거니까. 됐어? 아, 그럼 이 보라색처럼 a 빼기 1, a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다시 이차 함수 위에 a 빼기 1, a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a 빼기 1을 그대로 대입했을 때 a 빼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에 a 빼기 1 마이너스 5라는 함수 값이 무조건 a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전부 다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전개 좀 해볼게요. 자, 그럼 a제곱 빼기 2a 플러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가 0이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보시면 마이너스 2랑 2는 없어지고 a제곱 빼기 a고요. 얘는 마이너스 4가 맞나요? 마이너스 4가 아니죠.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6까지 오겠죠. 그게 0이 될 수 있겠다. 그럼 a는 뭐죠? 그렇죠.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건데,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잘 봐봐. 우리 방금 어디 기준으로 봤냐면 x가 마이너스 1 기준 왼쪽만 보겠다 그랬으니까 무슨 수? 작은 수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a 값은 그냥 마이너스 1을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어쨌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1대1 대응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무조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무조건 그래프 개형을 파악해야 된다. 개형을 파악해서 거기부터 전부 다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은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될 거고요. 자,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 꽤나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선생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우리 도화지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순서를 잘 볼게. 자, 난 x를 먼저 찾은 다음 fx를 보시고요. 그리고 g 합성 f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총 3가지의 틀을 만들어 줬던 것 같아. 자, 일단 x부터 볼 건데 당연히 fx에 넣을 걸 볼 건데, 얘들아, 이 그림부터 보게 되면 지금 뭔가 꺾이거나 끊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0부터 3까지 전부 다 그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0부터 3까지의 도화지에 그릴 거야. 그래서 그때 fx 누구 있는 거죠? y좌표 있는 거죠. 자, 0일 때 얘는 3이 나오잖아. 그럼 3부터 쭉 내려가니까 어디까지 내려가? 0까지 내려가지. 얘들아, x 읽는 거 아니고 y값, 곧 얘가 fx니까요. fx값 읽는 거야. 다시 3. 0을 넣어서 3 나오죠. 3부터 점점점 내려가서 어디까지? 3일 때 0 나오잖아. 그래서 따라서 얘는 3일 때부터 어디까지 0을 그릴 거다. 그럼 세팅 끝났죠? 자, 그럼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잘 들어. 자, 합성함수 요렇게 그려볼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 0부터 3까지는 그린다라고 줬으니까 나 이제부터 0부터 3까지 그릴 거야. 누구를? 마지막에 g를 그릴 거야. g를 근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3부터 0까지 그린대. 잘 봐. g를 3부터 0까지 그릴 거니까 자, g에 올게요. g를 3부터 0까지 이런 순으로 그릴 거야. 그럼 내가 3 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3 나오죠. 그럼 먼저 찍어주는 거야. 3을 찍고 그대로 내려갈 거야. 어디까지 내려가? 1까지 내려갔다가 0으로 떨어지네. 다시 1까지 떨어졌다가 0으로 떨어진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1까지 떨어지고 여기는 당연히 1이겠죠. 왜? 여기 한 칸만 갔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몇 번?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도화지에 어떻게 그릴 거냐, 누구를, 그래서 방향을 잘 보시면서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거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은 집합 A가 있는데요. 자, 집합 A는 지금 X가 자연수의 전체 집합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때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에 대한 개수를 구할 건데, 다시 부분집합 S에 대한 개수는 당연히 선택권을 또 보장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건 어떤 원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얘들아, 이런 구조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구조는 뭔가 이 이름을 조금 하나 더 붙여주자면, 얘들아, 이건 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조금 해볼게. 순환 구조. 자, 무슨 소린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얘들아, 어쨌든 X가 요 S 집합 안에 있는 원소라면 6-X도 된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럼 잘 들어봐, 뭔 소린지. 자, 우리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S는 자연수들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인들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연수 원소를 넣어볼 건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넣어보자고. 예를 들어, 얘들아, X가 1이면 1은 S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1이 들어가. 그럼 뭐도 같이 들어가? 아, 5도 같이 들어가. 괜찮아? 자, 왜? 1이 된대. 그럼 누구도 돼? 6 빼기 1도 되니까 5도 돼. 그럼 다시 5가 돼. 그럼 5는 뭐가 돼? 1이 돼. 자, 이게 뭔 말이지? 아, 1이 들어가게 된다면 누구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5도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됐어요?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이제 X에 뭐 넣어볼까? 그렇죠. 2 한 번 넣어볼까요? 차근차근. 자, X에 2 넣어볼게요. 그럼 2 들어가면 6 빼기 2는 누구도 들어가? 4도 들어가. 자꾸 수단 구조를 확인해봐. 자, 4가 들어간대. 그럼 이제 4도 S의 멤버잖아. 그럼 4를 들어가봐요. 4를 들어가면 2도 들어가잖아. 그럼 얘네 둘은 같이 움직이겠네. 그럼 다시 2가 들어가면 4도 들어가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다시 3 넣어볼까요? 자, 3 넣게 된다면 3이 들어가. 그러면 6 빼기 3도 3이니까 3. 그럼 계속 3, 3, 3, 3, 3만 되지. 그래서 얘도 3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까? 지금 닫은 건 본인들 알 거야. 얘들아, 4가 들어가면 2가 되니까 반복. 5가 들어가면 반복. 그럼 이제 6은 안 된다고. 왜? 6이 들어갈 수 있어. 6이 들어가면 0도 들어가요? 안 되죠. 자연수가 안 되니까. 그럼 총 몇 가지 케이스가 있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 1, 5, 2, 4, 3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보통 얘를 세트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부분집합 개수니까 1이 들어가면 이런 뜻이지. 그럼 자, 선생님 묶음으로 해놓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1이 들어가게 된다면 5가 들어가요? 네, 무조건 포함이죠.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말하면 5는 선택권이 없다라고 봐도 돼. 또는 5를 기준으로 보면 1은 선택권이 없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왜? 1이 들어가면 5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1이 안 들어가면 5도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세트로 볼 거니까 내가 얘네를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얘에 대한 선택권, 얘에 대한 선택권을 볼 거니 당연히 2의 몇 제곱? 세제곱이 될 거야. 근데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전부 다 안 들어가는 경우를 한 번은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7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다 라는 게 되겠죠.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해. 1이 들어갔을 때 5도 같이 들어가고 1이 안 들어가면 5도 같이 안 들어간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니까 한 묶음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이때 원소의 개수는 총 5개가 다 된다는 거지. 하나가 아니야. 1이 들어가면 5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세트로 보겠다는 건 같이 움직이겠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P랑 Q라는 조건을 저렇게 준 다음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not 또는 not Q가 거짓이래요. 자, 얘들아, 그러면 얘가 거짓이라는 건 뭘 찾아야 돼? 참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얘들아, 이거 참 어떻게 바꾸지? 제가 겪고 얘기했다. 거짓을 참으로 바꾸려면 부정하시면 되겠죠. 자, 기억합니까?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에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 그리고 Q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이지?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 그리고 Q. 그러니까 P랑 Q의 공통 범위에 어떤 실수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한번 해볼게. 그럼 어쨌든 우리 P랑 Q를 구하긴 구하셔야 돼.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됩니까? 네,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4K제곱 빼기 1은 2K 플러스 1과 2K 빼기 1을 곱한 합차로 볼 건데 둘이 더해서 4K가 나오잖아. 근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당연히 2K 빼기 1에서 작죠. 2K 빼기 1에서 2K 플러스 1까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당연히 2K가 똑같은 상황에서 1을 뺀 거와 1을 더한 것 중에는 1을 더한 게 더 크겠다라는 게 될 거고요. 자, Q라는 조건은 절대값 부등식은 우리가 꽤나 공수원에서 많이 풀었었고 선생님이랑도 많이 풀었어. 절대값이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8과 8 사이로 풀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8에서 2분의 K 그리고 8에서 2분의 K를 더한 요런 느낌이 될 거야. 그래서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요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지금 보시면 P 그리고 Q, 그러니까 공통범위를 찾으면 되는 건데 공통범위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얘들아, 반대로 생각해볼까? 공통범위가 없어도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없다의 반대말은 있다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자, 둘 중에 하나죠. 자,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보여줄게. 어떤 나올 때는 이렇게 풀어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니까 한번 볼게요. 해설지도 써놨는데 얘들아 봐봐. 처음에 노란색에서 잘 봐봐. 2K 빼기 1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2K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리고 보라색으로 볼게요. 자, 여기. 자, 얘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분의 K와 8 플러스 2분의 K가 있는데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어떻게 돼? 교집합이 없지. 그럼 어떻게 돼? 어떤 실수? 이 교집합 안에 들어가는 게 없죠. 그럼 얘를 구해서 뭐 하면 된다고? 부정하면 되겠죠. 그게 더 낫겠죠. 됐어요? 자, 그럼 그 말은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떻게 되냐면 2K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8 플러스 2분의 K 중에 누가 더 커야 되냐면 오른쪽이 더 커. 근데 같아도 돼. 왜? 둘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안 갖고 있으니까 어차피 교점은 생기지 않아. 그 말은 공통 부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볼게. 얘를 넘기십니다. 그럼 얘는 2분의 3K죠. 2분의 3K가 마이너스 9보다 작다니까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와요. 자, 또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노란색하고 보라색의 자리가 바뀔 수도 있겠지.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봐봐, 이번에 보라색을 여기다 그려볼게. 그리고 노란색을 여기다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 왜? K에 따라서 바뀔 거니까. 자, 선생님 이거 다 설명했어. 자, 앞에 얘는 2K이고 얘는 2분의 1K니까 기울기까지 다 판단했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마이너스 8 플러스 2분의 K랑 8 플러스 2분의 K예요. 자, 노란색은 2K 마이너스 1하고 2K 플러스 1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네 둘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되겠죠. 자, 겁니다. 그럼 얘도 8 플러스 2분의 K랑 2K 빼기 1 중에 누가 더 커? 2K 빼기 1이 더 커. 자, 그럼 정리할게. 얘는 2분의 3K가 9보다 크거나 같으니 K는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야. 자, 봐봐. 얘 또는 얘라는 범위가 나왔는데 이거 무슨 소리야? 둘에 뭐가 없다야? 공통이 없다지. 근데 공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이거에 뭘 때리면 된다고? 그렇지. 이거의 부정을 때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 얘 부정은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잖아. 6보다 크거나 같다의 반대말은 6이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X에 대해서 P 그리고 Q 안에 들어가려면 얘네 빼고 나머지가 되겠지. 왜? 그럼 무조건 공통이 있을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가 그래? K의 자연수 개수니까 1부터 5까지 있겠죠? 따라서 얘는 5개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자, 다시 이것도 꼭 기억 잘 해놓으세요. 자, 다시 어떤이 나왔을 때는 자, 무조건 교집합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공집합이 되었을 때 그거의 반대 상황을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철사를 이용해서 부피가 500인 놈을 만들 거예요. 직육면체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높이는 이미 정해졌네. 높이를 5라고 정해주고 있어요.
자, 높이를 5라고 정해주고 있고요. 그때 건널비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요. 그럼 건널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그렇죠. 가로, 세로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너무 친절하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x, y라고 한대요. 자, 그럼 설정해 놓고 가면 되겠죠. 자, 가로를 x, 얘를 y라고 뒀을 때 건널비 하기 전에 차근차근 아는 것부터 처리합시다. 자, 부피니까 첫 번째 500은 우리 부피 어떻게 구하냐면 5 곱하기 x 곱하기 y가 되겠죠. 가로, 세로, 높이. 그럼 따라서 x, y는 뭐다? 100이다 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건널비를 구할 거니까 잘 봐봐. 얘들아, 건널비는 밑면, 옆면, 앞면에서 총 2개씩 존재할 거야. 자, 그래서 2개 해서 밑면 x, y고요. 자, 그 다음에 앞면 5x고요. 옆면은 5y가 되겠죠. 앞면은 5x, 옆면은 5y. 그 다음에 밑면은 xy. 됐어? 이게 최소가 돼야 돼. 자, 한번 따져볼게. 자, 전개 쓸 때 얘들아, 2xy는 뭐죠? 200이죠. 그리고 10x 플러스 10y가 될 거고 얘가 최소가 되는 애 구할 거야. 자, 어쨌든 최소니까 얘도 산수의 기하든 2차 함수든 직선거리든 쓸 건데 당연히 얘는 2차도 안 보이고요. 뭐 직선거리도 안 보이니까 뭐 쓸 거야? 그렇죠. 산수의 기하를 쓸 건데 산수의 기하를 쓰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뭐 양수 조건과 일정 조건이 필요해요. 자, x, y는 당연히 길이잖아. 자, x, y는 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길이라서, 그치? 그럼 양수 조건은 된 것 같고, 자,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 당연히 곱을 알려줬겠죠. 그쵸? 자, 그럼 얘는 산수의 기하 그대로 써주시게 되면 크거나 같겠죠? 2 루트에 뭐 둘이 곱한 100xy가 될 거야. 자, 근데 100xy인데 xy가 100이잖아. 그럼 100제곱이니까 얘는 200이 되겠죠. 됐어? 그러면 건널비의 최소값은 200에다가 200. 얘는 일정한 상수기 때문에 얘랑 얘랑 더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400이 될 거야. 아, 건널비의 최소값은 40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때 x, y를 구할 건데 이 최소값이 200이잖아? 그럼 언제 우리 최소를 갖는다 했냐면 둘이 같을 때 갖는다 그랬지. 그러면 200을 어떻게 나눠 가진다고? 절반씩 나눠 가지면 되니까 x다 20. y도 20으로 나눠 가지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200 더하기 200이 되는 거니까 그때 m 더하기 x 더하기 y를 구하라고 했으니 결론 m은 40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x 20, y도 20이니까 정답은 440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자, 됐습니까? 맞죠? 아, 왜 20이요? 또 다시 찍을 뻔했어요? 다시. 실수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200이 나오니까 어떻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같아야 되겠죠. 그럼 몇씩 나눠가죠? 100씩 나눠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10, y도 10 이렇게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m 더하기 x 더하기 y니까 뭐다? 400 더하기 10 더하기 10이어서 정답은 420으로 갖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도형을 이용한 산수의 기하를 풀면 되니까 길이는 보통 양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수의 기하에 대한 양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16번 아니죠?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우리 또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얘도 꽤나 생각할 게 있으니까 볼게. 경우의 수 문제야. 자, 전체 집합은 5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5까지만 보겠다라는 소리고 A는 1, 3, B는 2, 3, 4라고 주고 있습니다. 그때 X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다시 집합 X죠. 부분집합이어서 얘도 선택권이라는 걸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것 같아. 자, 그럼 처음 해볼게. 얘들아, X랑 A의 교집합에 없다가 아니래. 그게 뭔 말이야? 아, A랑 겹치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 그리고 동시에 X와 B의 교집합도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B랑 공통이 있겠다라는 거면 얘를 해석을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자, 어떻게? 아, A와 B와 적어도 한 개는 원소를 가지고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뭔 말이야? A에서도 원소를 하나 가져야 되고 B에서도 원소를 하나 가져야 된다는 거지.
자, 뭐 이것도 풀이가 뭐 적어도니까 6건으로 풀어도 되고 뭐 직접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자, 적어도 나왔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6건을 한번 풀어볼게. 자, 6건은 뭐냐면 전체에서 빼는 행위가 될 거야. 그치? 갑니다. 그럼 전체는 당연히 x가 될 수 있는 건 u의 부분집합이니까 5개겠죠. 자, 전체 5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면 되니까 2의 5제곱이 될 거고 32개가 나올 거야. 괜찮아? 자, 첫 번째 케이스 볼게. 첫 번째 케이스. A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볼 거예요. A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A가 없다 이렇게 할까? A가 없어요. 자, A가 없다는 건 1하고 3과의 공통이 없는 거죠. 자, 갑니다. 자, 1하고 3이 안 들어가. 그럼 누구 있어? 2, 4, 5가 있으니까 얘는 2의 세제곱인 8개가 나오겠죠. 선택권이. 자, 그럼 한번 생각하면서 해볼게. 자, 얘는 2, 4, 5에 대한 선택권만 보면 되겠지. 겹치면 안 되니까. 그치? 무조건 1, 3은 안 들어갈 거니까요.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B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야. 자, 그럼 B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뭐냐면 자, 다시 2, 3, 4 빼고 누구 있지? 1하고 5가 있으니까 2의 제곱인 4가 나올 수 있겠다. 자, 이것도 한번 쓰면서 가볼게. 우리 헷갈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갖고 와야 돼. 경우의 수 같은 건 니네가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됐어요? 1하고 5가 있어. 자, 갑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야? 세 번째가 뭐냐면 반대로 풀겠다는 6건이지 얘들아. 6건은 반대, 곧 뭐 부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봐봐. 얘와 공통이 있고 공통이 없고 공통이 없고 그리고니까 또는이지. 또는은 뭐야? 둘 다 안 가질 수 있을 거니까 자 3번은 잘 볼게요. 중복을 뺄 건데 잘 생각해봐. 2, 4, 5로 구성되는 부분집합이 있을 거야. 그리고 1, 5로 구성되는 집합이 있을 거야. 괜찮아? 근데 지금 누가 공통이지? 5가 공통으로 갖고 있죠. 얘들아 봐봐. 여기서 선택 안 하고 선택했어. 선택 안 하고 선택했어. 그러면 봐봐. 집합 5라는 거 있지. 5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하나, 두 개가 동시에 쳐졌단 말이야. 동시에. 됐어? 이런 느낌을 알 수 있겠어? 또 여기서 뭐야? 다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지. 공집합도 있을 수 있고 다시 5만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자, 둘 다 A와 B가 둘 다 안 가지는 경우 곧 2의 1제곱인 2가 존재해요. 그게 뭔 말이야? 5에 대한 선택권을 보라고. 1하고 2, 4 말고 5에 대한 선택권을 봤을 때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얘만 봐봐. 얘만 선택권을 가지는 애, 여기에서만 선택권을 가지는 애. 그럼 공집합도 중복이고요. 중복으로 셌고요. 5만 가지는 것도 중복으로 셌기 때문에 한 번은 더 해줘야 돼. 따라서 결론은 32에서 8하고 4를 뺄 거야. 근데 이 8하고 4에서 중복된 몇 개를 2를 다시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됐어? 그럼 얘는 정답은 22가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5가 얘네들의 공통이 5도 있을 거고 공집합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한 번 더 셌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됐어? 적어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자, 직접 케이스를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직접 케이스 분류해볼게. 자, 어떻게 하냐면 1, 3하고 2, 3, 4 중에 무조건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 그럼 볼게 얘들아. 첫 번째 예를 들어 자, 첫 번째 3을 가지고 있다면 얘들아. 자, 공통이 자 원소에 3을 가지고 있다와 두 번째 원소에 3을 가지고 있지 않다를 볼 거야. 왜냐면 1, 3하고 2, 3, 4가 있지. 3, 3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 그럼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3을 갖고 있어. 3을 무조건 갖고 있으면 3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지니까 이제 나는 1, 2, 4, 5라는 원소들만 남게 될 거야. X에 그치? 자, X에 무조건 3이 들어갔다. 그러면 얘들아 공집합이 아니죠? 무조건 3이 있으니까. 얘도 공집합이 아니죠? 그러면 다시 1, 2, 3, 4에 대한 선택권은 다 쓸 수 있으니 2의 몇 제곱? 4제곱이 되면서 16, 16개가 나오겠다가 되는 거지. 왜? 자, X 안에 3이 있다라는 건 얘랑 공통이 있다는 거, 얘랑도 공통이 있다는 거겠지. 됐어요? 자, 원소가 3이 안 들어간대. 자, 그럼 3 이제부터 버릴 거야. 3 버리고 3 버려요. 그럼 자, 무조건 1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겠죠. 잘 봐. 3은 안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1은 들어가야 돼. 3은 버리기로 했잖아. 그럼 공통이 있으려면 X에 무조건 1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럼 2랑 4 중에 하나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지. 얘 무조건 한 가지. 그리고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가져야 돼. 그게 뭐야? 2 또는 4를 가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2 또는 4를 또 가져야 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봐봐. 2 또는 4를 가져야 되는데 자, 만약에 2를 가지면
2를 가지면 4는 버리셔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됐어? 아니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얘들아. 얘들아, 무조건 2랑 4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아니지. 2랑 4를 다 고를 수도 있는 거잖아. 됐어요? 자, 근데 2 또는 4를 무조건 가질 수 있을 거니까 2만 가지는 경우, 2, 4를 가지는 경우, 2, 4를 둘 다 가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몇 가지죠? 3가지죠.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하나 더. 안 끝났어. 하나 더. 얘들아, 그러면 1, 3 버렸고 2, 4는 선택 끝났고 그럼 뭐 있어? 5도 있지. 그럼 5가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해서 2가지에서 얘도 6가지가 나올 거야. 그래서 둘이 합치시니까 몇 가지? 22가지가 동일하게 나올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 1은 알겠어요. 왜? 1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니까 2의 0제곱이거든요. 1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해서 1이야. 3은 뭐냐면 첫 번째 2만 들어오는 경우, 3만 들어오는 경우, 2, 4만 들어오는 경우거든요. 2, 3이죠. 2, 3만 들어오는 경우거든. 2, 4구나. 2만 들어오는 경우, 4만 들어오는 경우, 2, 4가 둘 다 들어오는 경우. 그럼 봐봐. 2만 들어오면 얘 선택권 있잖아요. 없지. 들어왔으니까. 그럼 눈 무조건 안 들어와. 4는 안 들어오겠지. 그럼 다 선택권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여서 3가지인 거야. 다시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지. 둘 다 들어오지. 그럼 봐봐. 선택권 다 박탈이야. 그리고 이 2는 뭐예요? 아, 저 5에 대한 선택권 있죠. 5에 대한 선택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됐어? 그래서 6 두 개 더하면 22가 나올 겁니다. 자, 뭐가 편한지는 스스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요거 꽤 어렵습니다. 적어도 나오면 여사건도 풀어보고 직접도 풀어보는 연습을 꼭 하시고 둘 다 마찬가지야. 케이스 분류는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18번 별표 하나만 쳐볼게요. 요거 꽤나 많이 틀렸을 것 같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요거는 시청하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볼게. 일단 무리함수 나왔고 그거 역함수가 나왔고 당연하죠. 무리함수 역함수가 있으니까. 근데 무리함수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방정식은 늘 말하죠. 두 실근이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교점이 2개 나와야 돼. 자, 교점이 2개 나오도록 하는 정수 A 값, A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일단 얘들아 제발 그리셔야 돼요. 여기에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얘들아 잘 생각해 볼게. 중간중간에 한번 자꾸 얘기해 줄 테니까 필기 잘 하시고요. 일단 문제를 풀 거니까 얘들아 이 함수랑 이 함수를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려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점부터 찍어 볼 건데 시작점은 3분의 A, 2라는 시작점이 있을 거고요. 앞에가 플러스고 밖에도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올 거야. 자, 한번 그려볼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3분의 A, 2라는 걸 찍어놓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역함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y는 x대칭을 때려야 되겠지요. 자, 그럼 y는 x대칭을 때렸을 때 잘 봐봐. 예를 들면 얘들아 y는 x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선생님이 지금 뭐 2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볼게. 뭐가 느낌이 이렇게 그릴 것 같아. y는 x를. 자, 그리고 뒤집어 볼까? 뒤집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됐어? 역함수. 됐니? 그러면 우리가 교점 2개 나오네. 교점 2개 나오네.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서 해봤을 것 같아. 자, 근데 잘 보세요. 너네가 했던 방법 그대로 한번 가보면서 중간중간에 뭐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fx랑 gx가 똑같은데 그러면 흰색이 f고 보라색이 g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으니까 오케이. 나는 여기서 fx랑 x랑 갖다 놓고 풀면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맞는데 일단 기억해 봅시다. 선생님이 개념 때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힌트를 좀 보면 얘들아, 자, fx와 gx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라는 말은 항상 참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항상 참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 프레임 책에서 봤을 때 우리 보통 선생님 분명히 얘기해서 원래 함수가 증가 함수일 때는 보통 y는 x 위에서 나오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감소일 때는 조금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발 부탁이니 그래프 좀 그리세요.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서 봐주셔야 혼동이 없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 팁입니다. 자, 다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참은 아니고 증가함수일 때는 보통 다 이렇게 만나게 돼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감소도 나중에 한번 그려주긴 할 거야, 얘들아. yx 위에도 있고 다른 데도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갑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건데 얘부터 처리해볼게. 그럼 당연히 얘를 문제를 풀 때 루트 3x 빼기 a 플러스 2가 x가 되면서 루트 3x 빼기 a는 x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양변 제곱했을 때 3x 빼기 a는 제곱하시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나오고 정리해볼게. 밑에가 보이겠죠. 자, x제곱 빼기 7x 플러스 4 플러스 a가 0이 나오면서 판별식을 했을 거야. 자, 판별식 해볼게. 판별식 때리게 된다면 49 빼기 4, 4, 16 빼기 4a가 0보다 크다가 나올 테니까 얘는 a가 4분의 33보다 작다가 나오면서 얘 대충 8점 뭐니까 8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들이 계속 존재할 거야. 근데 이상하잖아. 정수 A의 개수인데 어떻게 8보다 계속 작아지지 하고 답을 8 찍어요. 근데 8이 없네 또. 문제가 있다는 거지. 맞아. 맞아요. 자, 두 번째 힌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이게 두 개를 만나게끔 그렸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볼까? 얘들아. 그림이 이렇게 생겨 먹으려면 A의 범위가 또 정해져야 되거든요. 자,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볼 테니까 한번 잘 알아들어보세요. 얘들아. 파란색이 뭐야? 그쵸. 파란색은 y는 x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일자선을 쭉 그렸을 때 얘는 x가 무조건 3분의 a지. 그럼 잘 봐. 여기 파란색 보입니까? 이 파란색 위에서 얘들 이 좌표가 뭔지 알아? 3분의 a, 3분의 a거든요. 맞아? 그러면 위로 쭉 올렸을 때 3분의 a, 3분의 a면 자, 3분의 a가 2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 교점이 두 개 생기죠. 또는 같아도 상관없다. 자, 이게 포인트야. 자, 요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볼게.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y는 x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야. 그리고 시작점을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볼게. 자, 이게 fx야. 그리고 뒤집었을 때 보라색 그리면 자, 대칭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럼 몇 개밖에 안 만나죠? 하나밖에 안 만나요. 왜? 여기부터 무리함수는 시작점이니까. 그럼 당연히 한 개밖에 안 나오네? 그럼 얘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아, 얘가 당연히 y는 x를 그렸을 때 시작점이 y는 x 위에 있어서 이렇게 그렸을 때 f. 그러면 그대로 대칭 이동시키면 똑같이 여기서 g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만나는 게 하나, 두 개가 나오면서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y는 x 위에부터 내려가셔야 되겠지. 그 내려간 그림이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까지 같이 만족시켜야 되니까 정답은 A가 6보다 어때요? 자, 뭐래?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지.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미안해요.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A가 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6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4분의 33보다 작다 하니까 6, 7, 8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아까 또 실수했네. 됐어요? 자, 그래서 6, 7, 8이니까 총 3개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초록색과 빨간색을 잘 보셔야 돼. 이 초록색과 빨간색을 잘 숙지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보기에 답이 없어서 망정이지 보기에 답이 있었으면 큰일 났다라는 거겠지. 됐습니까? 18번 중요합니다. 알았죠? 자,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세 상수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BC를 그냥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야. 자, 그럼 가랑 나는 어떻게 줬냐면 무리함수랑 유리함수를 각각 줬겠죠. 자, 해봅시다. 자, 가조건은 무리함수니까 당연히 시작점과 뭐가 좋아?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시작점과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정의역 볼게요. 정의역이 1,-1이고 치역이 -1이라는 거 봐봐. 시작점을 그렇게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럼 얘는 역으로 보는 거지. 정의역 치역을 가지고 내가 시작점을 어떻게 본다고? 1,-1로 볼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생각해보자. 그럼 얘들아 봐봐. 1보다 작아져. 그럼 어디로 가야 돼? 1보다 작아져? 왼쪽으로 가지. 그럼 왼쪽으로 가겠네. -1보다 커져? 위로 가겠네. 괜찮겠어요? 자, 그러니까 봐봐. 루트 앞에가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가는 건 오케이야. 됐어? 근데 왼쪽으로 간대. 그러면 x 앞에 붙어있는 a가 뭐야? 그렇죠. 음수로 우리가 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자, 두 번째, 시작점은 당연히 요 안에 있는 친구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애를 대입했을 때 나와야 되겠죠. 그럼 x에다 뭐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되니까 자, 첫 번째 a 더하기 b가 0이 나올 거야. 괜찮아? a 더하기 b가 0 나올 거고 자, 0 됐으니까 c가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왜? 1을 넣었을 때 a가 0이 되면 남은 c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어? 자, 그 다음 볼게. 자, 그 다음은 3분의 1은 얘 점근선인데 얘들 잘 들어봐.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여기 유리함수 풀 때는 이 여기가 1일 때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잠깐 바꿔서 풀어볼게. 자, 이 친구는 y는 x 플러스 a분의 b분의 a분의 cx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볼게. 얘들아, 여기서 y의 점근선이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얘 1이죠. 그럼 y 점근선은 뭐야? a분의 c가 되겠죠. 그게 뭐랑 똑같다고? 3분의 1과 똑같대. 됐어? 근데 위에서 우리 뭐 구했지? 그렇죠. c가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a가 뭐지? 아, 마이너스 3이구나. 따라서 이 조건을 가지고 a는 마이너스 3이 나왔고 그럼 b는 뭐가 돼야 돼? 3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싹 다 곱하라고 했으니 마3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9로 결정이 되겠다가 끝이 나오겠지. 그래서 자, 얘는 어떤 문제를 준 것 같냐면 점근선 어떻게 구하냐? 그리고 정역축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 시작점하고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라고 반대로 물어보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은 집합 X에 대해서 자, 이거 문제 똑바로 읽어야 돼요. 자, A가 B 안에 포함되고 B가 X 안에 포함됐을 때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한번 물어보는 거야. 자, 해볼게요. 얘들 일단 부분집합의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선택권이지. 일단 부분집합은 선택권은 맞거든요. 그쵸? 자, 근데 얘들 문제를 어떻게 꼬아낸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선택권 자체가 얘들아 부분집합이라는 건데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선택권이? 그러니까 원소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야 되겠죠? 원소. 그 생각해봐. 자, 얘들아 X는 1, 2, 3 총 3개로 정해줬어. 근데 3개가 누구? 아, B는 X의 원소들로만 구성할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잘 들어봐. 아, B는 상관없겠네. X로 구성하면 돼. 근데 문제는 A예요. A는 B를 알아야 돼. 자, A는 B의 원소들로 구성될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 얘들아, A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B를 알아야 돼. 그럼 B가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그럼 케이스를 나눌 생각해야 되겠지? 첫 번째, B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B가 1, 2, 3 중에 다 갖고 있다라고 해서 생각해보자. 자, 그거 뭐냐면 얘가 3개를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케이스 두 번째 볼까? 두 번째가 뭘까? 자, 얘들아 무조건 3개 다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자, B의 원소가 2개일 수도 있겠죠. 자, 케이스 세 번째. 그럼 몇 개도 있어? B의 원소. 그렇죠. 1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 자, 네 번째. B의 원소가 0개일 수도 있잖아. 왜? 공집합일 수도 있으니까. 총 4가지로 나눠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우리 경우에서 못한 친구들은 또 어려워하겠죠. 자, 볼게 얘들아. 아, B가 1, 2, 3일 경우에는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럼 1, 2, 3이면 그냥 전부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럼 A는 B에 봐야 되니까 잘 봐. B는 이제부터 원소는 아니지. B는 집합은 1개야. 자, B의 집합은 1개야. 자, 잘 들어. 이거 다 원소 얘들아.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지 이거. 자, 원소가 3개인 집합은 하나밖에 없어. 1, 2, 3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를 구성할 건데 A는 잘 봐. 아, B가 1, 2, 3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A는 B 원소들의 선택권이지. 그러면 몇 개? 하나, 둘, 3개가 나올 수 있으니 2의 세제곱인 8개가 나올 거야. 됐어? 그러면 B 1개에서 A가 8개 나오니까 여기서 총 8개의 순서쌍이 나오겠지. 괜찮겠어? 자, 그럼 B보다 조금 어려워지니까 잘 볼게요. B 봐봐. 원소가 2개야. 그러면 얘들아 봐봐. 1, 2, 3 중에 몇 개를 가질 수 있어? 2개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럼 3개 중에 몇 개? 2개를 가져야 돼. 아, 3개 중에 2개를 선택할 거니 얘는 3개의 집합이 나올 거야.
다시 얘는 B입니다. 자, 원소의 개수 2개일 때 3개의 B가 나올 거야. 봐봐. 예를 들어 이거야. 1, 2, 2, 3, 1, 3을 가지면 되겠지. 됐어? 그럼 3개가 나올 거고. 그럼 예를 들어 B가 자꾸 얘들아 예시를 들어버려서 1하고 2밖에 없어요. 됐어? 자,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1의 선택권과 2의 선택권만 보면 되겠지. 왜? 여기서 3을 갖고 있지 않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인 4가지가 나오겠지. 그러면 B의 집합 3개, A의 집합 될 수 있는 건 4개니까 3 곱하기 4에서 얘는 12개가 선수상이 나오겠다가 되는 거지. 선생님 이거 1, 3 하면 안 돼요? 1, 3 해보세요. 그럼 어차피 1, 3인 경우의 수가 하나 있잖아. 여기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B의 원소 볼까요? 1개래요. 그럼 3개 중에 1개를 골라주셔야겠네, 원소를. 그래도 얘도 3개지. 그게 뭔 말이야? 자, B가 뭐가 되셨을 때 뭐 아무거나 또 골라볼까? B는 뭐 이번에 3 해볼까? 3 안 썼으니까 3을 골랐어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3의 선택권만 조사할 수 있으니 2가지밖에 나올 수 없지. 자, 뭔 말? B의 집합이 3개가 될 수 있고 이 3개에서 선택권은 2가지밖에 없으니까 1가지에서 2가지밖에 없으니까 3이 6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마무리. 자, B의 원소가 연결하는 건 그냥 공집합이잖아. 그치? 그럼 얘도 그냥 1개가 나올 거고 B가. 그럼 따라서 A도 그냥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서 1 곱하기 1에서 1개가 나온다. 그럼 이 케이스를 모두 더하시면 답이 되는 거니까 8 더하기 12는 20, 26, 27. 그래서 정답은 27개가 나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B의 원소를 정해야 A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 3개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왜냐면 3개 중에 2개를 골랐을 때 내가 방금 1, 2 예상했지. 그럼 또 헷갈리는 친구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 예를 들어 1, 3이 될 수 있잖아. 또는 그치? 그럼 얘일 때 4가지니까 총 4가지. 얘 봐봐. 1, 3 가졌지? 1, 3일 때 얘도 선택권 1 또는 3이니까 4가지여서 4가지. 그럼 2, 3도 4가지. 그럼 그게 12가지가 되니까.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21번은 증명 문제죠. 자, 우리 요거 보기 전에 제발 문제 보고 오라 그랬죠? 얘들아, n이 무슨 수야? 자연수야. 자, 자연수 꼭 체크하시면서 가볼게요.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요거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증명이니까 한번 넣어봤어요. 자, 이제 얘는 대우를 이용해서 푼다. 대우.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n이 자연수일 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뭐 둘이 부정한 다음에 자리도 바꾼 것 같아. 자, 첫 번째. n이 3의 배수가 아니래요. 첫 번째.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자, 우리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 1번에 n이 가일 때 나오고 2번 봐봐. 2번에서 n이 뭐라고 나오냐면 3k-2죠. 자, 그럼 그때 k는 자연수일 거니까 봐봐. 지금 보시면 가 또는 얘들아 이거 문제 잘 봐야 돼. n이 3k-2죠. 자, 그럼 k는 자연수라고 나와 있죠. 앞에. k는 자연수야. 그럼 당연히 뭐부터 넣어봐야 돼? 1부터 넣어봐야 되겠지. 그럼 1 넣었을 때 3k 빼기 2니까 1 나오죠. 아, 3의 배수가 아니구나. 근데 마찬가지 얘들아 k가 뭐도 될 수 있냐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k 빼기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그냥 가족권으로 갖고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럼 3k는 3이죠. 그러면 계속 반복되겠네. 1, 2, 3k 1, 2, 3k 자꾸 대입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 자, 그럼 가는 3k 빼기 1이다 라고 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3k 빼기 1이라 쭉 해서 1번 뭐 n이 쭉 나왔고 뭐 그냥 쭉 보세요. 자, 두 번째 n이 3k 빼기 2일 때 n 제곱 해볼까? 자, n 제곱은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나왔냐면 그대로 쓸게. 자, 얘 제곱하면 9k 제곱 빼기 6k 플러스 4인데요. 지금 얘를 n 제곱 바로 옆에 뭘로 묶어 나가고 있냐면 3으로 묶어 나가고 있고 얘는 9k 제곱이 아니죠. 3k 제곱에 마이너스 2k까지 똑같아. 근데 플러스 뭐라고 써놨어? 여기 2라고 써놨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3 곱하기 2는 6이잖아. 6이야. 그럼 4가 되려면 마이너스 2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나가 되겠다 해서 쭉 읽어보시면 당연히 참일 수밖에 없다까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때 문제에서 가에 들어갈 식을 fk라고 줬고요. 나에 들어갈 식을 l이라고 할 때 f4 더하기 l을 구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fk가 3k 빼기 1이니까 4 대입하면 12 빼기 1 곧 11 플러스 l은 마이너스 2니까 11에서 2를 빼는 행위 곧 답은 9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줄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이러면 틀리는 거야. 자, 선생님 또 문제 잘못 읽었죠. 뭐야? 나는 여기 앞에 빼기 있지.
빼기 앞에 이 나가 2가 되겠네. 그래서 나는 2니까 플러스 하면서 여기서 13으로 풀어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자 봐봐. 선생님도 문제 쭉 읽어보면서 여기 앞에 빼기가 있네를 잘 못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돼. 빼기가 보이지? 그러니까 나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L은 2가 되면서 우리 9. 당연히 얘들아 여기 답이 9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한 번 더 보게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 똑바로 읽어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증명은 제발 쭉 읽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좌표 평면의 4점 A, B, C, D를 꼭지점을 하는 직사각형의 A, B, C, D가 있대요. 뭐 있대요. 근데 Y는 X분의 K. 자, 유리함수 나왔죠? 자, 유리함수 나오면 일단 점근선부터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 X 0이고 Y도 0인 점근선. 곧 그냥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될 수밖에 없겠다. 됐어요? 괜찮아? 자, 그리고 K가 뭔진 모르겠어요. K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직사각형과 만나야 된대. 그럼 얘들아, 점근선 기준 1, 3, 2, 4 중에 당연히 어떻게 그려야 돼? 그렇죠. 1, 3에 그릴 거니까 첫 번째 K는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만나게끔 그릴 건데 얘들아.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점근선은 점점 가까이 갈 거거든요. 자,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Y축에 점점 가까워질 거고요. X축에 점점 가까워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얘가 지금 어쨌든 간에 직사각형과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치? 일단 그려본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그러면 K가 점점점 어떻게 해지면 뭐 점점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지. 자, 커지면 얘가 점점점 멀어질 거예요. 됐어? 그럼 작아지면 점점점 가까워지겠지. 원점으로.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당연히 어떻게 지날 때가 제일 그거냐면 좀 이렇게 쭉 좀 과정에서 그릴게요. 쭉 와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자, 선생님 어떻게 그냥 보라색 딱 여기에 뭐게끔 딱 얘만 지나게끔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자, 그럼 해볼게. 1,1을 지날 때가 경계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럼 1,1을 넣으면 1, 1 넣잖아. 그럼 K가 1이겠네 일단. 그럼 1보다 어때야 돼?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 돼. 왜? 점점점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K가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멀어질 거예요. 자, 그럼 멀어지다가 조금씩 그려볼게. 멀어져. 자, 이렇게 됐어. 그래도 만나잖아. 자, 다시 멀어져. 그래도 만날 거야. 다시 멀어져. 만날 거야. 근데 어디까지? 그렇죠. 딱 뭘 지날 때? K를 지날 때를 볼 수 있겠죠. K? 뭐랬니? C를 지날 때를 볼 수 있겠죠. 그럼 C를 지날 때가 마지막 경계니까 6,7을 잘 볼 수 있겠죠. 자, 6,7 대입하면 6 곱하기 7 아니야? K는? 그러면 뭐보다? 42보다 작거나 같으니 1부터 42까지의 개수니까 정수 개수 몇 개? 그냥 42개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어? 다시 얘들아. 대칭점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질수록 K가 커진다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소할까봐 또 이 문제 넣는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전체 집합 준 다음에 쭉 나열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조건들 전체 집합 10 이하의 자연수, 뭐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까지 다 줬어. 자, 근데 문제는 저 A 세모 B의 새로운 연산이 나왔는데 잘 들어. 얘들아,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걸 우리가 이제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자, 대칭 차집합은 우리 날개를 생각해도 되고 뭐 도넛을 생각해도 상관없어. 다시 날개를 생각해도 되고 도넛을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는데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알 거야. 도넛 왜 이게 들어가지? 됐어?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자, 해석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한다라고 바로 해석해도 돼. 그러면 A랑 B의 합집합에서 둘의 공통만 지워라 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일단 되게 복잡해 보이니까 한번 해볼게. 얘들아, 10 이하의 자연수 안에서 볼 거니까 A부터 따져볼게. 그러면 A는 2, 4, 6, 8, 10만 있을 거고 3의 배수는 3, 6, 9밖에 없을 거고 5의 배수는 5랑 10이 있겠죠. 괜찮아? 자, 그럼 일단 A 세모니까 A는 그대로 둘 거고 B랑 C를 합친 다음에 여집합을 구할 거야. 그럼 자, 난 첫 번째로 B 합 C를 먼저 구할 거야. 자, B 합 C는 다 합쳐볼까? 3, 5,
6, 9, 10이에요. 자, 그럼 이거랑 여집합을 구해야 되겠죠. 얘 여집합 구할 거니까. 자, 얘 빼고 나머지 다 구해볼까? 1, 2, 4, 7, 8. 총 이렇게 존재할 거야, 여집합이. 그럼 잘 들으세요. 얘들아, A랑 이 친구 2, 4, 6, 8, 10이랑 1, 2, 3, 4, 7, 8, 1, 2, 4, 7, 8하고 합집합을 먼저 할 거야. 자, 합해볼게. 자, 합치면 뭐가 돼? 밑으로 내려올게. 합치면 와, 많아. 1, 2, 천천히 4, 6, 7. 선생님 지금 눈이 막 돌아가고 있어. 18, 10 이렇게 나서 1, 2, 4, 6, 7, 8, 10 딱 나왔죠.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뺄 거거든요. 자, 교집합 구해볼까? 뭐 있지? 교집합? 2도 있고 4도 있고 8이 있죠. 그럼 얘들을 어떻게 한다고? 지우라고요. 2, 4, 8을 지우면 돼. 그럼 남은 건 몇 개야? 1, 6, 7, 10이 나오니까 1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10을 구하는 게 답이다. 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날개랑 도넛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직접 우리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거다. 다음 7 더하기 7이니까 14, 14 더하기 10이니까 답은 24로 결정이 되겠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림을 그릴 거면 날개 또는 도넛으로 그려주시고요. 대칭 차집합 전부 다 합친 거에서 뭘 뺀다? 공통된 걸 그냥 다 지워버린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칭 차집합 하나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자, 24번은 XYZ가 실수라고 줬고요. 자, 3개의 합은 4, 제곱의 합은 6이라고 줬을 때 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그럼 잘 들어볼게, 얘들아. X가 궁금한 거니까 X 빼고 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X 빼고 나머지 문자가 누가 있죠? 그렇죠? Y랑 Z가 있으니까 정리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갑니다. 얘는 Y 더하기 Z가 뭐죠? 4-X죠. 자, 얘도 한번 정리해볼게.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6-X제곱이에요. 됐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겠지. 자, 생각해봅시다.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Y 더하기 Z랑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잘 볼 건데요. 어쨌든 얘도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 뭐 산술기하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실수니까. 그럼 우리가 뭐 코시-슈바르츠를 쓸 수밖에 없다. 누구로? Y랑 Z로. 자, 볼게. 그러면 얘는 제곱식이 나왔고 Y 더하기 Z가 나왔으니까 개수 비교만 잘하면 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 우리 아까 3번인가요? 뭐 5번인가? 했었어. 그치? 자, 그럼 볼게. 우리 코시-슈바르츠 쓸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Y 더하기 Z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요. 얘는 작거나 같을 거야. 자, 그럼 당연히 제곱수들을 봤을 때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제곱이 그대로 있죠. 그럼 앞에 개수를 1, 1로 보면 되는 거니까 얘는 1 더하기 1로 볼 수가 있겠다. 됐어?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어차피 얘는 2가 되겠고요.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6 빼기 X제곱이 될 거야. 그리고 그거나 같이 Y 더하기 Z는 4 빼기 X의 전체 제곱이니까 X에 대한 무슨 식? 2차 부등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X에 대한 변수로 정리하는 게 목적인데 그 도구로서 우리가 코시-슈바르츠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갑니다.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자, 정리해볼게요. 위로 올라올게요. 자, 그럼 12 빼기 2x제곱이 크거나 같대요. 자, 누구?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6이죠? 자, 다 넘겨볼게요. 자, 0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3x제곱 빼기 8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인수분 될 것 같아? 3, 1, 2, 2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3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3분의 2부터 어디까지? 2까지가 나오면서 완성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 친구가 최소고요. 이 친구가 최대인데 둘이 뭐하라고? 곱하라고 줬으니까 정답은 3분의 4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유형으로 하나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나 뭐 산술기하 부등식으로 산술기하 평균이죠. 부등식이 아니고 이런 것들 잘 쓰려면 어쨌든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변수를 집중해서 풀어주시는 거면 그 변수로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를 조건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빡셉니다. 우리 지난번에 16회 때도 했었어요. 우리 새로운 함수 만들기인데 한 번 더 넣어놨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자, fx랑 gx가 있는데요. 자, hx를 새로 만들어야 돼. 자, 봐봐. hx를 지금 구간별 함수를 주고 있는데 잘 해석해볼게. 한쪽은 fx가 나올 거고 한쪽은 gx가 나올 거면 둘 다 그림이 어떻게 그리는지 알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fx랑 gx 중에 fx가 더 위에 있으면 fx를 그릴 거고 gx가 더 위에 있으면 gx를 그린대요. 그럼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겠네. 그럼 첫 번째, fx를 알아야 돼. 그럼 생각해볼게. 얘들아,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볼 거야. fx를 좀 그려볼 건데, 자, 이 친구 지금 잘 보시면 절대값 x 빼기 4랑 x 플러스 2로 완성이 되면서 2차 함수의 절대값 함수니까 뒤집어 올릴 거거든요. 자, 그림 잘 볼게. 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 친구 4가 되면서 이게 2차 함수가 될 건데 이 친구를 어떻게 하냐면 뒤집어 올릴 거거든요. 자, 조금만 더 길게 그려볼게. 너희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뒤집으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대칭이 될 거니까. 자, 됐어? 자, 그러면 난 이제부터 이 밑에 걸 안 보고 절대값만 볼 거니까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지금 색깔 표시한 거 잘 보세요. 됐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절대값, 이게 지금 fx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됐어? 뒤집어 올린 거. 뭔가 이렇게 팔 벌린 모양 보여? 얘랑 x 플러스 2야. 그럼 잘 봐봐. x 플러스 2는 직선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점을 지날 수 있겠지. 0,2를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2,0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이 보라색이 y는 x 플러스 2인데요. 자, 아직 정확히는 몰라. 어디서 만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이거지. 됐어? 자,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갈 건데 만나는 점이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겠죠. 됐어? 자, 이제 중요해 얘들아. 두 번째. 잘 봐. hx를 그릴 거거든요. 이거 잘 봐야 돼. 잘 보세요. 할 수 있다. 선생님 이해시킬 수 있어요. 잘 봐. 그림을 그릴 건데 봐봐요. hx 그릴 때 fx랑 gx를 그릴 거야. 근데 fx랑 gx가 크다는 건 위에 있다는 거지. 위에 있으면 fx가 밑에 있으면 gx를 그릴 거야. 잘 봐. 볼게 얘들아. 일단 만나는 점 3개 아까 봤지. 보라색 3개. 하나, 둘, 3개를 봤어요.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2일 때랑 그 다음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 있고 그 다음 옆에 하나 더 있어. 이렇게. 됐어? 그럼 그려볼게. 얘들아, 지금 여기 봐봐. 여기. 보라색 보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을 봐봐. 보라색이 위에 있어요? 흰색이 위에 있어요? 흰색이 위에 있죠. 아, 그럼 위에 걸 그리라고. 괜찮아? 다시 마이너스 2부터 여기 이 만나는 점까지 볼게. 여기에서도 누가 위에 있지? 보라색이 위에 있니? 노란색이 위에 있니? 오케이, 노란색이 위에 있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잘 봐. 자, 다시 이 보라색부터 이 보라색까지는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볼까? 보라색이 위에 있어? 아니면 요게 위에 있냐면 보라색이 위에 있으니까 보라색이 위에 있다. 됐어? 그 다음 보라색보다 오른쪽 보면 흰색이 위에 있니? 보라색이 위에 있니? 흰색이 위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림 아주 그지 같죠? 다시. 이게 hx야. 됐어? 그럼 얘네들을 좀 알 필요가 있겠지. 됐어? 여기까지. 자, 볼게. 그럼 여기서 1번에서 아직 덜 한 건데 잘 보세요. 일단 이 노란색은 지금 뒤집어 올렸으니까 대칭이잖아. x축 대칭. 그러면 얘들아, 지금 흰색 같은 경우에는 잘 봐요. 흰색, 이 참수 흰색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빼기 2x 빼기 8인 거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뒤집혔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인 거야. 자, 그럼 보라색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 할 거냐면, 자, 노란색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과 누구랑 만나는 거냐면 x 플러스 2랑 만나는 점을 찾을 거야. 여기잖아. 그치? 자, 갑니다. 그러면 다 넘길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x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 마이너스 2에서 만나니까 요 친구 있지? 요 친구는 오씨, 왜 드르륵이 안 되죠? 다시 요 친구는 그냥 3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야. 자,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흰색하고 보라색이 만날 거니까 한 번 더. x제곱 빼기 2x 빼기 8과 x 플러스 2가 만날 거니까 x제곱 빼기 3x 빼기 10은 0이 나와서 x는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랑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는 당연히 여기서 만났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가 아니 그냥 5가 되겠죠. 괜찮아? 자, 여기까지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hx는 다 구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hx와 2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난다고? 3점에서 만나는데. 자, 그럼 우리 또 직선을 줬으니까 기울기가 2인 올라가는 직선을 그릴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자, 선생님, 눈을 계속 얘기하는데 직선이 여러 개 나왔을 때 기울기를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 자, 일단 얘 기울기가 몇이지? 1이지. 그럼 얘보다 어떻게 그려야 돼? 그렇지. 가파르게 그려야 돼. 가파르게. 자, 가파르게 그릴 거야. 그럼 대충 그려볼까? 얘들아. 얘보다 좀 가파르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게, 그냥. 이렇게 그림 봐봐. 몇 개 만나니? 하나, 2개 만나죠.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럼 이제 점점점 옮겨볼 거야. 자, 점점점 옮겨서 평행 이동을 해서 잘 봐.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하나, 둘, 3개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접할 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됐어? 그 다음에 점점점 내려볼까, 얘들아? 점점점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얘들아. 이 그림이 좀 별론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그려줄 테니까. 자, 그림을 잘 그려야 돼. 니네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 자, 조금 과장되게 그려볼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볼게. 잘 보세요. 방금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얘가 기울기 1이니까 기울기 2짜리는 뭐 대략 이런 식으로 그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여기랑 여기랑 2개 만나니까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점점점 평행 이동을 해서 뭐 할 때? 그래서 접할 때 하나, 둘, 3개가 나올 거야.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여기 접할 때야. 자, 이거 채택하셔야 돼요. 자, 조금만 내려볼게요. 조금 내려보시면 이렇게 그릴 거니까 또 하나, 둘, 셋, 4개 만나니까 안 되겠지.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지날 때 쭉 볼까? 여기 나오니까 하나, 둘, 3개 나오니까 딱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2개씩밖에 안 나오고 뭐 이제 안 돼요. 자, 선생님 문제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이거의 기준은 2가지 정도를 먼저 보고 판단하라고 했어. 기준은 뭐 할 때? 접할 때랑 자, 이거 이해 안 되는 친구들 16회 맨 마지막 25분을 꼭 보세요. 접할 때랑 뭐 할 때? 절편일 때를 잘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 됐어? 자, 그럼 절편보다 내려가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하나, 2개밖에 없으니까 절대 3개가 나올 수 없어요. 됐어? 그럼 접할 때랑 쟤를 지날 때니까 자, 절편을 지날 때가 좀 쉬울 것 같아. 첫 번째, 절편을 지날 때니까 절편을 지나는 건 당연히 마이너스 2,0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빨간색 그래프가 얘였으니까 마이너스 2,0 대입하면 K가 4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요거 하나랑 두 번째는 접할 때겠죠. 자, 접할 때는 우리가 누구랑 접하는지 보셔야 돼. 당연히 빨간색 그래프인 2x 플러스 k라는 친구와 자, 이 위로 블록이니까 누구 거니? 이 노란색 거겠죠. 그래서 노란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과 접할 거니 자,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k 빼기 8이 0이 돼야 돼. 됐어? 그럼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 썼을 때 0 빼기 k 0 빼기 4k죠. 4k 플러스 4, 8에 32가 0이 돼야 되니 k는 뭐가 나온다? 8이 나와야 되겠죠. 접할 거니까. 8하고 4가 나왔으니까 이 k 값들의 모든 합은 정답은 12로 계산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잘 들어봐. 얘들아, 이 문제는 어쨌든 얘를 찾아주시는 게 목표인데 그 전에 중요한 건 얘입니다. 함수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마 이 호흡이 되게 길 거예요. 아마 선생님 생각에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그러면 보통 뒤에 뭐 16번, 17번, 18번 이런 데서 나올 거니까 이런 거를 조금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앞에 걸 많이 맞추셔야 되고요. 야, 나는 무조건 1등급을 맞아야 되겠다는 친구들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15회도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이번에 경우의 수도 많았고요. 뭔가 해석하는 문제도 많았고 또 함수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문제도 많았어. 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겠지만 뭐 중복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 계속 눈에 얘기하지만 오답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건 본인의 컨디션도 있을 거고 잘하는 파트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낯선 문제의 빈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 내신 기출 모의고사, 그러니까 추기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험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당연히 일반적인 시험은 앞에 쉬운 문제도 많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얘는 쉬운 문제가 그렇게 많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압박과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감안해서 스스로 자꾸 격려하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는 14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